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지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내일 휴가를 떠나는데 휴가를 떠나야 된다는 이 설렘 때문에 잠시 제가 일을 등한시했었습니다. 빨리 휴가를 가야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소음입니다. 자동차 소음은 자동차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고 또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죠. 오늘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내 차에서 이런 소음이 났을 때 어느 부분이 고장이고 또 그 고장 부위가 어떻게 수리가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소음을 다 배제하고 오늘 소음은 바로 스티어링 휠에서 나는 소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스티어링에서 나는 소음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클럭 스프링의 문제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컬럼에서 나타나는 소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핸들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외부에 장착된 파워 스티어링 기어나 로암의 문제, 외부적인 소음들도 모두 다 핸들로 감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 디스크의 저도 현상도 소음과 핸들 진동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오늘 핸들 소음은 조금 특별해요. 예전 유압식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소음, EPS 타입들에서는 브랜드와 차종에 상관없이 종종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EPS에서 나타나는 소음, 그 소음을 먼저 들어보시죠. 야, 불 꺼라! 소리 좀 한번 들어보자! 그 소리를 잘 들으셨나요? 뭐 요 근래 갑자기 당장 나타난 문제점들은 아니고 브랜드와 차종에 상관없이 종종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음을 인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설마 저 소음을 못 느끼겠어? 그런데 정말 그런 소음이 나타나는데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 정비숍에 차량이 들어와서 저희는 인지를 하는데 고객님께 말씀드리면 이런 소리 났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영상 시작 전 EPS 타입의 이 조향기를 돌렸을 때 그 느낌, 무언가 예전 유압식과 다르게 느낌이 다르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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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걸리는 느낌. 이게 예전 유압식에서는 이런 느낌 없었거든. 무언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 이 EPS 타입이 나왔을 때 핸들 쪽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EPS 타입의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들 느끼실 거예요. 툭, 툭 걸리는 느낌. 덜렁덜렁 덜렁덜렁. 물론 저보다 우리 카페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정린이 분들 또는 이제 막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EPS 타입의 조향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코깅 토크라고 합니다. 이 코깅 토크는 모든 연구 자석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자동차에 장착된 그 모든 연구 자석 중에서는 이 코깅 토크가 스티어링 휠이 제일 작은 편이에요. 작아야 되겠죠. 코깅 토크가 크게 되면은 조향감, 스티어링 필링에도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 코깅 토크는 무브화 시 돌렸을 때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이 코깅 토크가 커져도 문제입니다. 정상 설계 시에도 코깅 토크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모터가 불량할 시에 이 코깅 토크가 더욱더 상승하겠죠. 문제가 있다면 확연하게 느끼실 거예요. 모터의 문제 또는 강판의 자성 열화 문제로 피크 투 피크 값이 커지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EPS 타입의 문제를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깅 토크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릭션 토크의 문제. 오늘은 바로 그 프릭션 토크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EPS 타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베어링의 문제거나 모터의 자성의 성질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베어링 문제예요. 다시 한번 소리를 들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소리를 잘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조향일에서 지금 이런 소음이 난다면 오늘 이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그 베어링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교환을 해야 된다고 정비업소에서 말씀하신다면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물론 작업 방식은 실차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쉬워요. 다 탈거를 해놨으니까요. 여기서 찍으면 역광이니까 저쪽에서 찍어야 돼. 그러면 돌려야 되겠네. 여기 엄청 무거운데. 자, 돌려봅시다. C타입 EPS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이름은 스몰 베어링이에요. 자, 이쪽에 모터가 있죠. 쭉 올라오면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먼저 저는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볼트를 하나 분리하겠습니다. 5mm예요. 아주 작은 이런 게 빠집니다. 분실하기 딱 좋죠. 이 친구를 뺀 이유는 이 안에서 무언가 빼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친구도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를 해서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이 친구는 다시 장착을 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16mm를 또 분리합니다.
그렇게 강한 토크로 체결되어 있진 않아서 작업하기는 수월해요. 그 다음에 숨겨진 커버도 분리를 합니다. 자, 이 친구가 바로 스몰 베어링입니다. C타입 EPS에서 종종 소음을 발생시키는 친구죠. 하지만 이 친구는 그냥 빠지진 않습니다. 특수 연장을 사용해야 돼요. 베어링을 잡아주고 위에서 조이면은 밀고 올라옵니다. 올라와. 조금만 더 힘내. 올라와. 다 왔어. 이렇게 스몰 베어링만 분리가 되죠. 이 친구를 교환을 해야 돼요. 스몰 베어링은 구형과 신형으로 나눠집니다. 구형은 베어링이 작고요. 신형은 크고, 그리고 신형에서도 이 커버가 플라스틱인 커버가 있고 오늘 자동차처럼 이렇게 금속으로 된 커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걸로 그냥 재사용합니다. 신품에는 이렇게 하얀색 스틱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 혓바닥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소변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라이. 이 안에 있는 그리스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신품 베어링을 장착을 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안착을 시켜주고 특수 연정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장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신품이 장착이 됩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 이 친구도 신품이 나오기 때문에 신품으로 장착을 합니다. 자, 이 구멍을 향하도록 장착.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장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스프링을 꼭 껴줘야 돼요.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서 다시 조립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단 커버를 장착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몰 베어링 교환 작업은 끝. 만약에 소음이 발생한 차량이라면 스몰 베어링을 교환한다면 소음이 나지 않을 거예요. 이 작은 스몰 베어링 하나를 교환해 봤습니다. 이런 작은 부품 하나들이 소음을 발생시켜서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은 참 재밌고도 신기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이런 부품들이 다 필요에 의한 부품들이지만 이 친구들도 하나하나 다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새로운 자동차가 나와도 문제는 발생을 할 거예요. 이 스몰 베어링이 고장난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스몰 베어링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스몰 베어링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비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언가 부품을 교환해서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다면 정비성이 용이하고 수리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 정비를 하다 보면 도저히 안 잡히는 못 잡는 고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와, 그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특히 소음에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부품을 신품으로 다 갈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미스터리예요. 아마도 소음이 나는 그 원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프릭션 토크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 프릭션 토크는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돌아가는 베어링에서는 그 프릭션 토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너무 작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그러다가 프릭션 토크가 더 커지게 되면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죠. 스몰 베어링의 고장은 어떻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 영상에서 주된 목적은 이런 소음 발생 시 또 이런 고장 시 수리를 한다면 어떤 부품을 교환을 하고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카페님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스티링 휠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에 하나인 스몰 베어링이 장착된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동일 증상, 동일 소음이 발생하신다면,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면 보증 수리를 받으시면 되고, 보증기간이 끝났다면 가까운 정비업소에서 이렇게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내 자동차가 C타입 EPS라면 핸들을 돌려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발생한 소음과 동일한 소음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돌려보세요. 평상시에 인지하지 못했던 소음이 들릴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EPS 타입들은 무언가 좀 이질감이 있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아날로그 타입이 더 저에게 맞습니다. 그 특유의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의 그 느낌? 그 질감?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이 도로와 타이어에서 느껴지는 그 진동, 그 느낌을 내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그 느낌, 내가 스스로 내 자동차를 제어한다는 그 느낌? 저는 그런 아날로그적 느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날로그로 표현하는 게 진짜 맞나? 맨날 그 오래된 차만 타봤지 요즘 같은 저런 MDPS를 타봤어? 그 얼마나 편한데? 형은 평생 MDPS 달려있는 차는 타보지도 못할 거야. 무파만 타다가 근육맨 되라, 근육맨. 이쪽은 얇아지고 이쪽만 이렇게 두꺼워지게.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고. 오른손잡이니까. 휴가 갈 때 내 오토바이 타고 가기만 해봐. 나 그만 둔다잉? 요즘처럼 이렇게 전기 모터의 어시스트로 조향 보조의 동력원을 이용하는 이런 타입들은 장점이 무척 많죠. 하지만 장점이 좋은 가운데도 비싼 게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너무 비싸요. 유압식에 비해서 부품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집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편해지긴 했는데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부품값이 팍팍팍팍 비싸지니까 고장이 났을 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휴가를 떠나야 돼요. 조금 늦은 휴가지만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가면 패밀리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오예, 쇼미 바이크 타고 와야지.